바야흐로 꽃과 색의 계절입니다. 자, 특히 장미꽃이 마을 곳곳에 화사하게 피고 있는데요. 자, 장미 색이 많죠. 빨간색도 있고 핑크색 장미, 노란색 장미, 그리고 하얀색 장미까지 가지각색의 색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장미꽃 좋아하시죠? 아마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요. 자, 꽃마다 꽃이 전하는 꽃말이 있습니다. 장미도 색마다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빨간색은 사랑, 아름다움, 정열을 의미하고요. 노란색 장미는 우정, 변하지 않는 사랑, 질투와 시기. 그리고 흰색은 자애와 청순, 그리고 서로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핑크색은요, 감사, 행복, 믿음, 그리고 사랑의 맹세의 의미를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필요한 장미는 무슨 색입니까? 자, 오늘 주변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에게 장미꽃 한 송이 선물하면 어떨까요? 전희관의 여행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쉬움만 주고 뒤돌아서서 나를 다시 유혹해. 오늘도 그 향기로 머물다 떠나가는 그대 모습은 장미. 멀리에서 보면 다정하지만 다가서면 외롭게 해. 아쉬움만 주고 뒤돌아서서 나를 다시 유혹해. 오늘도 그 향기로 머물다 떠나가는 그대 모습은 장미. 그대 모습은 장미. 그대 모습은 장미. 자, 오프닝 멘트로 제가 장미 얘기를 했다고 노래도 장미가 들어간 노래를 보내드렸는데요. 좀 1차원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미가 피는 이 계절에 한 번쯤 들어야 하는 노래려니 생각해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제가 선곡 때문에 그 장미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좀 찾아봤는데요. 4월과 5월이라는 그 듀엣의 장미라는 노래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좀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섯 손가락이라는 그룹의 그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조금 후에 제가 게스트와 함께하는 코너에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옥천에서 태어나고 옥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갈윤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장미꽃 얘기했는데요. 혹시 그 대표님께서 꽃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새 이제 장미도 좋아하고요. 네. 요새는 이제 수국을 좀 아, 수국.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수국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네. 활짝 폈죠,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주변에 분들한테 꽃 같은 거 이렇게 좀 종종 선물도 하시는지? 아, 얘가 제가 이제 뭐 가끔 네. 정원을 정리하려고 네네. 그 도매시장에서 갖고 와서 아, 그 제 사업체가 있는 안내에 네네. 동네 분들한테 아, 뭐 가끔 조금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꽃을 받으시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네, 뭐꽃 받고 화낼 사람들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행 트렌드하고 이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제 코로나 제약이 좀 이제 완화되면서 그렇죠? 여름 휴가 일정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항공권이 아직까지 굉장히 비싸서 좀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항공권 가격이요. 코로나19 그 이후에 거의 2배 정도 뛰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수요는 뭐 한 130에서 150% 느는데 이제 항공편은 지금 공급이 한 30% 정도 그 정도만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다 이제 요새 그 국제 사태가 안 좋아지면서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이제 유류 할증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 그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수요가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년 넘게 그 수요가 억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싸도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지금 뭐 항공권 가격이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여행업계에서는 이제 국제선이 좀 정상화되는 내년 초 그 정도 돼야지 그 예전처럼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항공권 저렴하게 사는 방법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답은 없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그 항공사나 그 항공권 예매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항공권은 그 프로모션 운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운임도 있고 단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수시로 들어가서 아니면 그 항공사에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득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쿠알라룸푸르 가는 비행기표 끊었는데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었는데 거의 이코노미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지금 표를 끊었습니다. 수시로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혹시 여행 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요. 좀 이왕이면 그래도 저렴한 가격의 표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노래 하나 더 듣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국내의 웰니스 관광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웃어봐. 웃는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예쁜 걸. 내 말 앞에 손살에 쳐도 좋은 듯 행복한 듯 웃는 네가 나의 삶의 햇살이잖니. 밤새도 눈 빨개져도 난 좋았어. 너를 웃게 해줄 생각에 들떠서 혹시 중간에 끊길까봐 재미있는 얘길 달달 외고 준비한 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웰리스 관광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웰리스 관광지 게스트 대표님께서 바쁘시네요. 혹시 게스트님 저기 대표님 네. 네, 웰리스 관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 어디서 본 것 같긴 네.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웰리스 관광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 이제 웰리스는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이제 스파, 휴양 그리고 미용, 예. 건강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여행을 웰리스 관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이제 치유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 관심을 받으면서 여행지도 이제 그런 웰리스 그런 여행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테마를 나눠가지고 뷰티하고 스파, 한방 그리고 이제 자연 습치유, 힐링 명상 그렇게 지금 테마를 나눠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그 한방 웰리스 관광지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가 추천한 곳이 6곳이 있는데요. 그 6곳 중에서 제가 3곳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경남 산청군에 있는 산청 동의보감촌입니다. 이제 여기 오래전에 그 지리산 자락에 그 고령토를 캐던 광산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광산이 폐광이 되면서 그곳에다가 국내 최대의 한방 테마파크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산청에 있는 왕산 자락의 중간인 한 480m 고지, 크기도 굉장히 크네요. 118만 제곱평방미터 크기에 조성된 동의보감촌. 여기는 이제 엑스포 주재관이 있고 그리고 한의학 박물관 그리고 약초 테마공원, 한방 테마공원 그리고 이제 허준 순례길 이렇게 이제 곳곳에 한방을 주제로 한 체험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있는 그런 곳. 먹거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는 그 한방의 그 정수를 모아 구성한 항노화 체험 프로그램 네, 그게 있다고 해요. 그쵸? 가보고 싶죠. 항노화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여행자의 발길이 굉장히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데 혹시 가보시진 되셨죠, 그렇죠? 산청은 가봤는데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예. 산청은 이제 최근에 하여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사람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그 위축돼 있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예. 이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치유,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이 가본다고.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제가 네. 이제 최근에 정보 보면서 했는데 저도 이제 계속 이런 곳을 찾으면서 가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곳이 이쪽인데, 자 이제 두 번째 소개할 곳은 서울 동대문에 있는 서울 한방진흥센터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한방진흥센터는요, 그 조선시대의 보재원이라는 곳에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곳인데, 이제 보재원이라는 곳이 원래 이제 여행자들한테 그 무료 숙박을 해주고 이제 의지할 곳 없는 병자한테는 치료를 제공해주던 구휼기관이었는데, 이제 이를 이어받은 곳이 서울 한방진흥센터고요. 이제 그런 의미를 살려가지고 여기도 문턱을 굉장히 낮춰서 그 남녀노소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번에 서울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서울 시내에 이렇게 한방을 주제로 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면은 한방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직접 이제 관련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하루 코스 여행지로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서울에 가시는 분들 한번 시간을 내셔서 들려가지고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곳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은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곳인데요. 그 완주의 좀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구이안덕 건강 힐링 체험 마을입니다. 여기는 그 힐링 및 치유의 공간이 있는데요. 한증막하고 한의원 두 가지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초점은 죄송합니다. 그 체내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 몸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2009년부터 죄송합니다. 그 한방 그 건강 체험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그 토속 한증막 그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을 의료보험 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재단에서 한의원을 개장해서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힐링 체험도 하고 이제 한증막도 있고 그리고 웰빙 식당 그런 거를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그 매력적인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1년에 6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웰리스 여행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여행하면서 기분도 전환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테마 여행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요, 제가 소개해드린 곳에 가서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제가 초대한 게스트 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스르르르. 그대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나풀대는데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When I see your smile, you stand out. 저는요, 사랑이 아프지 않았음 해요. 기다리는 순진한 속마음 오늘도 거리에 서 있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달아나는 빛 초록을 거머쥐고 그만둔 내 모습 기억들이 오래 하늘은 푸른 날들로 내몰린 젊은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해본 사람들처럼 꼭 그렇게 웃어줬네. When I see your smile, kiss the eyes.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게스트와 함께하는 여행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반갑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또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했는데 기꺼이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옥천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 초등학교 때 떠나서 40여 년 만에 돌아와서 옥천군 안내면에 구들장하고 이제 그 디딤석 판석을 하는 아, 네. 옥천 판석을 경영하고 있는 제갈윤이라고 합니다. 판석. 아마 판석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은데 조금 판석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판석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음. 아까 그 웰리스 관광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 우리 그 온돌 문화가 있습니다. 음. 그 구들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구들장을 또 이제 힐링으로 요새 이제 다시 네. 복고로 해서 아, 많은 시공도 하고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 병이나 그 암 환자분들 아, 이런 분들한테 이제 황토방이나 구들장을 이용해서 그런 집을 짓고 네네. 거기서 생활하고 아, 해서 치유하는 이제 아. 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아, 좋네요. 사실 이제 우리 뭐 보일러 생기면서 그렇죠? 온돌이 다 맞습니다. 없어졌는데 사실 네. 온돌이 굉장히 훌륭한 우리의 그런 그렇죠? 그렇죠. 문화적 자원이고 또 그걸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관련돼서라든지 뭔가 활용할 것들이 많은데 그거 하시려고 40년 만에 옥천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아버님이 네. 50년간 계속 이 사업을 해오셨고 네네. 또 아버님이 이제 3년 전에 이제 다른 데로 가셔서 네.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네네. 또 저도 이제 해외에 이제 사업을 좀 했었는데 코로나로 또 많이 위축되고 해서 이제 고향에 들어와서 네. 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저 이제 이 판석이라는 걸 가지고서 지금 계획하시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네, 좀 굉장히 하여튼 좀 많이 확대돼서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강이라든지 하여튼 좋은 목적으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그 옥천에서 뭐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옥천 분들의 많은 성원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아마 옥천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명함을 내밀면 네네. 아직도 하냐 아,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직 이제 활성화하고 음, 홍보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또 소개 조금 더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DJ님께서 여행에 관련해서 네. 같이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저는 학생 시절부터 이제 줄곧 이제 해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대만, 미국 같은데 연수도 잠깐씩 갔다 오고 네. 또 대학교 다닐 때는 통역 가이드 중국어, 아, 영어도 이제 준비하면서 원래 여행 관련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제 아버님도 반대하고 좀 그때는 보수적인 네네. 때라 어,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제 해외 영업 관련한 일을 하다 네, 보니까 네. 직간접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걸 공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중국어, 영어 통역 가이드도 하셨으면 지금도 사실 뭐 다시 또 뭐 늦지 않은 자격증은 있습니다. 아, 자격증이 있는데 네. 이거를 뭐 상업적으로 하려면 음. 제가 아직 이제 그렇게 프로페셔널하지는 않고 네네. 혹시 이제 지역에 네.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자원에서 봉사를 하거나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행에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뭐 제가 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1인 기업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제 1인 여행사를 제가 해서 지금 예.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뭐 요새 뭐 나이에 상관없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지금 하시는 일 하시면서 이쪽도 여행 관련된 일을 또 하시는 것도 네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여행 많이 다녔을 텐데 그 소개해드릴 게 어느 나라인지 한번 좀 네, 저는 말씀해 이제 주실까요? 뭐 네. 이제 중국에서 네. 10여 년간 이제 사업을 했었고 네네. 또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상해, 심천, 홍콩을 베이스로 네네. 쭉 일은 해와서 나름대로 중국 전문가라고는 할 수 아, 있는데 네. 저에게 중국은 뭐 여행이라는 느낌이 사실 들지가 않아요. 일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은 러시아 중에서도 이 블라디보스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뭐 블라디보스톡 뭐 특별히 선택한 그죠? 이유가 네.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또 블라디보스톡을 선택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시기가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러시아, 미국, 뭐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 워낙 크기 때문에 뭐 한 나라를 딱 얘기하는 거는 뭐 시간도 애매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내가 어떤 도시를 가고 싶다, 어떤 나라를 가고 네네. 싶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음. 생각나는 그 곳이 이제 아, 블라디보스톡이라 블라디보스톡. 그걸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제 가보진 못했는데 그 이제 코로나 이전에 몇 년 전부터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네네. 굉장히 또 인기 있는 여행지여서 네네. 주변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갔다 오신 분들한테 네. 얘기 듣고 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 했는데 하여튼 이제 오늘 또 소개를 받게 돼서 좀 기쁩니다. 네. 오늘 이제 거기 좀 소개 나라라든지 그런 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인구는 1억 5천만 정도, 네네. 면적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민족 국가고 다종교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2021년 기준으로 GDP 11위를 했는데 네. 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10위입니다. 음. 아마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하시면 아마 러시아하고 저희가 비교가 안 됐을 그쵸. 거예요. 음. 예, 그러고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러시아 관광 도시고 예, 예. 러시아의 그 프리모리의 지역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동에서는 하바rov스크 다음으로 크고 뭐 동서양의 문화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로 보시면 되고요. 또 러시아로서는 이제 유일한 부동항입니다. 부동항이라는 거는 이제 바다가 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거점이 군사도시고요. 또 이제 서울에서 사실상 거리로는 740km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지 않네. 중간에 그 북한이 있어서 네. 좀 멀게 느껴지는 거고 음. 동해에서 이제 배로 갈 수도 있고 네네. 서울이나 대구에서 음.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나름 이제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 가는 것보다는 객찬감을 좀 더 느낄 수 있죠. 아무래도 유럽 문화니까. 네, 그렇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옥조 고구려 아, 영토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옛날 이제 일본 침략 시대 때 그 항일 이주 역사가 좀 있고 아, 그쪽에서 이제 항일 투쟁이 먼저 일어나서 만주 통해서 상해 총칭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항일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네. 그 대표님은 그럼 이제 가시면은 그 비행기로 보통 여행을. 네네네. 그때 이제 아까 그 DJ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저는 근데 이제 미리미리 티켓팅을 안 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생각날 때 다음날 아. 제일 싼 거를 골라서 가기 때문에 음. 그때는 제가 이제 대구에서 네.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 음. 왕복 그 10만 원도 안 되게 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릴 때 안 가고 네, 그렇죠. 좀 이제 안 몰릴 때 비행기 그러면 자리 진짜. 있을 때 눈치 봐서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네, 네. 여행은 거의 못 가봤어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아들하고 둘이 갔기 때문에 아. 이제 좀 나름대로 의미가 네네.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아시는 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두 개를 이용했더라고요. 갈 때는 뭐 배를 이용해서 가고 네. 예,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오시고 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갔다 오셨던 분들은 좀 배 시간이 길어서 네, 배는 네. 좀 길더라고요 또 그렇죠. 밤에 이제 그래서 배 타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닐 때 네네. 좀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시간들이 뭐 책 보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숙박을 하루를 줄일 그쵸.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침에 떨어지거나 그렇죠.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네. 배 타고 일본 갈 때는 항상 배 타고 네네. 왔다 갔다 뭐 일본 가서도 좋지만 그 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네. 좋아서 그렇죠. 예, 네. 밤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쵸, 바다도 볼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사실 방법인 것 이제 같아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하바르보스키까지는 음. 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리고 기차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인데 그게 이제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걸 타고 싶은데 네. 뭐 그때는 아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 그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유가 참.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전에 어떤 그 예능 프로에서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거 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은 하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데 네네네. 워낙 이제 장거리니까 그렇죠. 예, 조금 두렵기도 하고 네네네.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이제 뭐 많이 알려진 곳도 있지만 거기 좀 더 이렇게 특별히
좀 네.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곳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니시고 또 유튜브나 SNS가 활성화돼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네. 그 혁명 전사광장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역 거기가 이제 시베리아 열차 출발지니까요. 출발지. 그리고 이제 쇼핑거리, 카페거리라고 할 수 있는 아르바트 거리가 있고 네네. 또 해양공원, 뭐 그 잠수함공원. 특이하게 이제 이쪽은 그 군사적인 거를 관광지로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독수리 전망대, 네. 뭐 말리굼, 그리고 인근에 루스크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최재형 생가나 이런 데를 볼 수 있는 네네. 우스리스크를 우스리스크. 기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네. 이제 체감 물가가 좀 싼 편이고 또 해산물도 있고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특별히 그 생각한 거는 마린스키 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린스키 우리가 극장. 예, 러시아 네네. 생각하면 볼쇼이 발레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하루는 이제 오페라를 보고 하루는 이제 발레를 봤는데 아우, 저희가 이제 참 아주- 사실상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클래식하거나 네네. 고전하지는 않는데 음.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그 15만 원 정도 줘야지 아, 볼 수 있는 어. 그러한 거를 뭐 한 2만 원 정도에 아, 볼 수 그래요? 있는 나름 그 여행에서 굉장히 제일 좋은 큰 팁이네요, 특혜죠.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보통 이제 여행 가서는 뭐 그런 생각 잘 못하잖아요. 네네네. 아주 그거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여튼 뭐 여행 가면 다 다른데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어쨌든 이제 여행 가면은 그 대표적인 먹는 기쁨, 그쵸? 네네네, 음식에 대한 거 그렇죠. 그리고 쇼핑에 대한 즐거움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 이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 쇼핑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좀 뭔가는 이런 건 살만한 게 있더라 그런 거 있으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해외 여러 군데를 가서 네. 제가 그다지 뭐 쇼핑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전통 시장은 좀 한 번씩 시장, 갑니다. 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먹거리나 네. 이런 것들을 보는데 네.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제조가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의외네요, 그거는 또.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는 좀 애매하고. 예.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해산물들이 이제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캐비어 통조림이나 캐비어 통조림.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킹크랩. 아, 근데 대게가 생각보다는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제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킹크랩 뭐 통조림이나 그러한 것들은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사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킹크랩 통조림 아직 저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네, 그거는 네, 한번 사서 먹어보고 싶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게스트분들 오시면 이제 항상 이렇게 여행하면서 좀 들으면 좋을 만한 음악 제가 이제 선곡해서 추천 부탁드리는데요. 한번 어떤 음악 좀 들으면 좋을지 한번. 약간은 네. 생뚱맞다고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 19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네. 이제 후르바초프가 아. 미국을 방문을 해서 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많이 지는 거를 좀 느꼈었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네네. 방문해서 네. 이 블라디보스톡을 그 러시아의 샌프란시스코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육성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래서 특이한 그렇구나. 거는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하고 네. 샌프란시스코하고 지도를 반대로 놓은 것처럼 그 비슷해요 지형이. 지형이. 예, 그리고 다 한국어.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가 있다고 네, 하면 금문교. 그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톡에는 금각교가 있습니다. 이름이 금각교예요. 네네.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래서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는 네네. 그 주차비 때문에 제가 너무 그 뭐 차만 넣으면 한 20불씩 나오니까 우리나라 2만 원씩 나오니까 네. 고생을 한 기억이 있는데 아, 실제 뭐 경제적인 게 잘 사니까 잘 해놔서 블라디보스톡은 또 다른 느낌이지만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구나. 그 줄리 런던이라는 재즈 가수가 네네. 있는데 네. 그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라는 노래를 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아직 뭐 블라디보스톡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었으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요 부분은 또 굉장히 재밌네요. 그 네. 샌프란시스코하고 연관된 그런 내용들은. 자, 그러면 추천해주신 줄리 런던, 네. 네, 줄리 런던의 I Left My Heart in 샌프란시스코 듣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loveliness of Paris seems somehow sadly gay. The glory that was Rome is of another day. I've been terribly alone and forgotten in Manhattan. I'm going home to my city by the bay.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high on a hill. It calls to me to be where little cable cars climb halfway to the stars. The morning fog may chill the air. I don't care, my love waits there. In San Francisco, above the blue and windy sea. When I come home to you, San Francisco, your golden sun will shine for me. 음악이 아주 좋네요. 네. 막 그냥 그쵸? 금각교 옆에 있는 어디 네. 전망 좋은 곳에 앉아서 그쵸? 네. 좋습니다. 쳐다보고 음악 듣고 있으면은 세상 시름이 없을 것 같은 네, 네, 네.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행 가면은 또 먹는 재미를 그쵸?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 좀 음식 얘기 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음식들 뭐 식당이나 그런 소개? 네, 그 뭐 저희 이제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전 세계 여행을 할 때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는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네. 대해서 음, 일단 뭐 거부감들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는데 음,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생각나는 거는 조지아식 레스토랑 스프라라는 데를 갔는데 사실 뭐 사슬릭이라는 게 뭐 러시아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바베큐하고 중국에 이제 그 물이 들어간 만두인데 샤오롱바오라고 하는 비슷한 러시아 만두, 흰칼리 등이 제 입맛에 맛있고 또 이제 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맛을 보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뭐 기본적으로 계절 따라 틀린데 뭐 킹크랩이나 새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좀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식들이 뭐 완전 이제 유럽도 아니고 또 동양도 아니고 약간 믹스돼 있는 게 저도 뭐, 지금 이제 러시아 음식은 네. 뭐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대표 음식이 이탈리아는 맞습니다. 피자가 있고 뭐 있는데 네, 네, 러시아 음식 하면은
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뭐가 러시아 음식인지를 뭐 치즈도 있고 네, 네. 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 딱 러시아다라는 거는 제가 어. 아직 모르겠어요. 동양하고 서양에 섞여서 뭐가 그런가?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마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음. 음식이 다양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네요, 정말로. 네. 러시아 무슨 뭐 우리가 뭐 태국 식당, 인도 식당 막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식당이 있는데 러시아 식당은 따로 그쵸? 특별히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어. 예. 궁금증이 생기네요, 정말로. 네. 러시아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음. 뭐 조지아라는 지방 이름인데 네. 그 러시아에도 가면 뭐 조지아식 무슨식 이런 식당들이 따로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그 옛날에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네, 그래서 유니언, 그쵸. 여러 나라 국가들이 뭉쳐서 있기 때문에 음. 딱 뭐 보드카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음식은 한 번 더 연구해 봐야 그러네요. 되겠네요. 러시아 하면 보드카는 아는데 음식은 네네. 뭐를 대표하는 건지. 네네네. 저도 좀 궁금해졌네요. 아, 네. 그렇구나 그게. 전 여행 다니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하여튼 뭐 아들하고 여행 많이 다녔다 그쵸? 다녔다고 사실은 했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네. 그는 일 때문에 갔었고 음. 이제 아들하고는 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음. 한 5군데 정도를 아. 이제 뭐 마카오라든지 네. 뭐 몇 군데를 갔었는데 음. 아이를 데리고 갈 때하고 뭐 일하러 갈 때하고는 시각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쵸. 좀 뭐 재밌는 일도 이제 뭐 일하러 다닐 때는 음. 뭐 방송에서 뭐 하지 힘든 음. 뭐 이런 일들이 많은 거고 아이들하고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특별히 좀 스케줄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음. 뭐 난감한 일은 없는데 그 나름대로 의미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뭐 여기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몇 살이죠? 그러면 아드님이? 지금은 이제 고2죠. 아, 그래서 고등학생이고. 지금은 이제 저랑 이제 어디 음. 가기 싫어할 나이죠.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예. 이제 해외를 가자고 하면 가는데 어. 국내 어디를 가자 그러면 뭐 혼자 갔다 오라고 음. 이제 그런 때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네. 제가 좀 그 아이가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까 사실상 한겨울에 갔기 때문에 네. 영하 뭐 한 20도 정도 어. 그리고 이제 뭐 애를 트레이닝하는 겸 해서 네. 그 블라디보스톡은 상대적으로 앱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택시가 부르면 오는데 좀 6시간씩 걷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스케줄링을 해서 좀 기억을 남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썰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동화책이나 개썰매? 책을 보면 그쵸. 네, 알래스카나 뭐 시베리아에서 뭐 개하고 그런 추억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약간의 거금을 주고 차를 대절을 해서 네. 시베리아 개썰매를 체험하러 갔어요. 됐어요. 그거는 네.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너무나도 슬프게 네. 그 작은 차에 뭐 개들을 6마리를 꾸겨 넣어서 개들이 내려서 되게 당황했는데 네. 그 작은 차에 6마리가 큰 개들이 거기 개가 내리더라고요. 크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어.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개썰매라고 하는데 한 2km밖에 안 타는 거예요. 근데 뭐 2km가 잠깐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돈 내고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뭐 1인당 한 100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이한테는 되게 이제 좋은 추억이었고 또 제가 갔을 때는 춥긴 추웠는데 적설량이 좀 덜해서 그 뭐 온난화하고 그런 게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또 개썰매를 타고 그 러시아 현지 가이드가 그 샤슬리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중국의 양꼬치 같은 건데 추운 노지에서 그거를 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아이는 신나하니까 제가 뭐 그만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좀 그렇게 시베리안 그 숲에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추웠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것들이 더 기억이 그렇죠. 더 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추억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그 정말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뭐 그런 데나 봤지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타본다는 거는 저도 네. 그래서 뭐
사실 오전에 이제 개썰매 타고 음.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때부터 눈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는 약간 이게 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왜냐하면 길들에 이제 눈들이 다 쌓이니까. 네. 아.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눈하고 네. 그쪽에서 보는 다르- 눈하고는 뭐 차원이 음. 틀리니까요. 음.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양꼬치 네. 그런 데서 앉아서 아니 그래서 이제 거 먹는다는 자체가 또 또 웃긴 거는 이제 음.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가입을 해서 네. 러시아 현지인하고 영어가 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고기를 사오는 줄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네, 네. 예, 저를 데리고 갔더니 음. 뭐 러시아 슈퍼에 가서 고기를 뭐 저보고 좋은 거를 사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기를 샀고 음. 근데 이제 땔감 같은 거는 그분이 이제 현지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구워주는 서비스를 해서 네, 네. 그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이제 상업적으로 발달을 했으면 뭐 고기 같은 걸 준비를 그렇죠. 해서 남겨서 팔 텐데 뭐 셀프처럼 제가 이제 네. 고기를 직접 골라서 음. 사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건 해보고 싶네요. 네, 네. 그 벌판에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꼬치고 먹는 거는 그렇죠. 한번 예, 굉장히 기억에 남는 네, 네.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게스트 분들 오면 항상 그 하는 질문,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가는 거 어떤 것들? 사실 저는 이제 그 미리 준비를 안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거기서 부딪혀서 네, 이제 해결하는 편이고 뭐 책 한 권 정도는 항상 이제 사서 가는데 네, 책을 보통 뭐 10페이지 이상 못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 비행기에서 대부분이 보지 뭐, 않으면. 이제 그래서 뭐 특별히 사실은 준비해 가는 거는 없고 뭐 체력을 좀 좀 준비해서 가는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가시면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네네네. 네. 스타일이구나. 아, 알겠습니다. 이제 그 책 같은 거 제가 이제 가끔 오시는 분들 여쭤봐요. 뭐 네. 혹시 여행 가서 읽을 만한 책 뭐 추천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책 추천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신지? 그 사실은 제가 이제 DJ님한테 음. 뭐 이쪽에 이제 초대해서 네.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해서 네.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감성을 어느 정도 접어놓고 또 뭐 일만 이제 네네.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쭉 옛날에는 이제 한비아 씨 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음. 많이 읽고 했었는데 음. 요새는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홍세화 씨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그 책은 파리의 이제 택시 운전사. 네네. 네. 그 책은 이제 1980년도에 음. 이제 뭐 민주화 운동 관련돼서 한국을 못 들어오는 분들이 음. 외국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정착을 하면서 네네. 그 겪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필식으로 해놓은 책인데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출장 갈 때도 보고 또 이제 DJ님 덕분에 어제 잠깐 또 아, 봤습니다. 그렇죠. 예, 예. 기억을 또 소환해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기회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문화는 많이 바뀌어도 어떤 여행에서 물론 뭐 그분들은 여행은 아니지만 어떤 외국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세화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네. 추천해 주셨고요. 자, 이제 시간이 게스트 분들 초대해서 얘기하면 금방 가요. 시간이 네, 벌써 지금 그러네요. 다 시간이 가고 네.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행할 때 어떤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을 위한 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상 여행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뭐 일로 많이 다녔지만 네. 제가 뭐 대충 한 30여 개국 정도 이렇게 다녀본 것 같은데 네. 뭐 가서 관광지도 가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항상 전통시장 같은데 네. 시장. 가보고 네. 또 현지인 분들하고 언어적인 뭐 문제는 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죠. 현지인 분들하고 좀 교감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특히 요새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어비앤비 같은데 그 레슨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체험이나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말이 안 돼도 뭐 가서 뭐
뭐 치즈 만드는 걸 배운다든지 하이킹을 같이 배운다든지 이러면 자연스럽게 현지인들하고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좋은 그런 정보 감사드리고요. 30개국 정도 다니셨으니까 네. 또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종종 네. 초대해서 네. 좀 다른 곳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네. 저도 네. 그 덕분에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음. 있는 기회가 되고 네. 또 옥천의 그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희관의 여행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